안녕하세요, 마이스톤이십니다. 영상이 갑자기 올라와서 좀 의아하셨죠? 어떤 상황이 좀 진행이 될지는 저는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황 분석도 보고 있고, 자료도 보고 있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모든 것은 확률입니다, 확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정표들을 기준으로 그런 확률들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8월도 한동안 이제 조정을 받고 9월도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닐 거다. 9월에서 10월, 11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불안정한 시점이에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아주 곱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아마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드렸을 거예요. 드렸을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증시가 조정받을 때마다 이게 맞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배제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상황들을 거치게 되죠. 물론 그런 자료들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런 이정표들이 뭐 한두 해 거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방식도 한두 번 봐서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어디까지는 계속 믿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투자자고. 그래서 맞는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해지다 보면 뭔가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감정적인 동요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결국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확신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할까, 제가 또 어떻게 해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다가 두 번째는 지금 보여드릴 이런 자료들을 저는 꾸준히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의 소개를 굳이 안 시켜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건 제가 보통 하고 있던 20년 가까이 하고 있던 그냥 루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통 보는 시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보거나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아이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단 말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매번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내용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의 편안함,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이걸 정기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주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 좀 설명을 드린다. 저도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런 내용이고 내용은 진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마일스톤 이런 것들도 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정표들도 같이 해석하고 있어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경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여러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보고도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이런 시장이 출렁거림이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오래 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죠.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뭐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뷰와 함께 같이 보고 있는 거니까 함께 보시죠. 참고로 이 자료는 KB금융지주사에서 나온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최근 시각 변화라고 했으니까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겠죠. 그리고 자료는 가장 최신 거예요. 2023년 8월 1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받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금융경제연구센터의 센터장이신 이승훈 씨께서 작성하신 거고요. 내용 크게 네 가지인데요. 미국 경기 침체 전망 변화, 양호한 경제 성장의 배경이고 미국 경제 전망 기조, 그리고 전망 위험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보시더라도 내용이 어떤지 아시겠죠?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 A에서 B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체 전망이 바뀌었다는 말은 기존의 침체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2번을 보게 되면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호한 경제 성장의 배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썩 좋지 않았다가 나쁘지 않게 바뀌었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의 기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망의 위험 요인도 봤습니다.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여기 이제 Executive Summary라고 해서 한 장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는 파일을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이규제큐티브 썸머를 보면서 제 뷰랑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최근 시각의 변화는 이렇다. 미국 경기 침체 전망 변화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2023년 국내 총생산 GDP의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말에 0.4에서 올해 8월에 1.6으로 상승했다. GDP가 성장한다는 말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이고 돈이 돈단 말이에요. 작년 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주식으로 보더라도 거의가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 10월에서 11월 달 말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주식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10월 달이 넘어오면서 급격한 반등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등락이 크게 있었죠. 그리고 올 2월 달 전후로 상승세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GDP가 성장률이 다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식이 굉장히 또 상승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전망과 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봤을 때는 0.4%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것의 4배가 넘어가는 8월달 기준으로 1.6%로 상승해서 경제 전망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구나, 크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밑에 되어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이 예상한 경기 침체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은 이미 작년 말 대비 올해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과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월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1.6%에 대한 전망이 크게 나쁘지 않다. 기조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올해 연말까지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파형상으로 보더라도 10월, 11월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이후에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을까?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시황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고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 그래서 양호한 경제성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앞쪽에 있는 내용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초과저축. 코로나19 대팬데믹 이후에 가계의 초과저축이 증가하여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을 상쇄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고요. 돈을 엄청나게 풀으면서 그 돈을 다 소비하지 않았고 모아뒀던 돈들을 이제 야금야금 물가가 인상되니까 보통 내가 벌었던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모아놨던 돈을 지금 소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금리가 조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그렇게 빨리 위축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회복을 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연 수요예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위축된 가계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건 결국 관광이나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19 때 이제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소비를 못했던 그 심리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모아놨겠다.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소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양호한 고용입니다. 이렇게 돈도 쓰고 소비도 지속적으로 하고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호한 고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임금 상승, 초과저축을 크게 소진하지 않으면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8월달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지표들을 보면서 등락이 계속 될 거라고 얘기 드렸던 지표 중에 고용지표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영향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보다는 그 위쪽에 있던 세 가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경제 전망의 기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냐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기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시기가 2024년 상반기로 지연되었다고 했죠. 이건 금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패드와치 툴에서 항상 볼 때 제가 그 스크린샷을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이 525에서 550이죠. 525에서 550의 금리 상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죠. 대략 3월에서 5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부터가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 드렸고, 최소한 지금 11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최소한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여러 가지로 혼조돼서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거나 낮추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양호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등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경기가 확 꺾이려고 하는 지표들이 나올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페드와 스트레스 봤을 때는 내년 중반이 넘어갈 때 5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넘어갈 때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던 상반기라고 얘기했던 것이 6월달 전후잖아요. 6월달 전후니까 그 전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 무너질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과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갈 거예요. 등락이 계속 되긴 하겠지만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일 것이다. 최소한 금리가 9월달은 올리지 않으니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어느 순간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등락이 조금 더 크게, 진폭이 크게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때쯤 되면 조금 시장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은 높은 금리 금리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신용 여건의 악화, 결국 돈이 돌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돈을 더 이상 끌어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카드도 막히게 될 거예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똑같죠. 그런 상황 악화하게 되면 그동안 경제 상황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악화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소비도 안 되고 고용도 더 이상 창출되지 않고 이연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서비스업도 꺾이게 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GDP 성장률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참고로 2로 표시된 건 estimation이라고 해서 예상치입니다. 2023년 상반기는 2.2%, 하반기는 0.5%가 추가될 것이고, 그래서 연간으로 보자면 1.9%네요. 1.9%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이 되게 되면은 0.4%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 때는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연간으로 보면 0.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플럭셔션이 심하죠. 현재 상황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연초가 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감을 했다가 하반기에 조금 더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 라고 해서 결국 2023년 연간 1.9%에서 2024년에는 0.5%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서 24년 상반기 때 침체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맞춰보자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연말, 내년 초쯤에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시그널들이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9월, 10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11월 달 전후가 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쯤 되면 경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읽어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 임금, 유가 상승으로 느리게 둔화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2025년까지 2%를 상회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낮추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상쇄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2022년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24년에는 4.1%로 안정화되고 24년에는 이 GDP 성장 때문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2%대를 늘어나고 있죠. 2%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넘어가야지만 2%대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024년 5년 정도, 최소한 2026년 전후까지 2, 3년 정도는 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을 거라고 저는 계속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2%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디락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예상을 따져보자면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율이 그렇게 높게 예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가 거의 평탄화되고
안정화된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게 2,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후로 해서 또 돈을 풀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이 사이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내년 초쯤 되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24년 초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요. 이 기준을 24년 초라고 할게요.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2026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대충 이런 파형을 그렸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형을 그리면서 1, 2, 3, 4, 5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파형 자체를 보게 되면 어쨌든 마지막 우파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들을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이건 패드바스트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525에서 550. 2024년 2분기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연준이 금리 인하는 2024년 2분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반영해 통화 긴축 정도를 미세 조절하는 차원이며 통화 완화 기조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저랑 비슷해요. 통화 기조 완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돈을 더 풀어주는 건 아니다. 금리를 조금 낮출 뿐 혹은 통화 긴축을 조금 완화해서 덜 추축을 시킨다.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천천히 한다는 것 뿐이지 돈을 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또 시장이 다시 뛰어버리니까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형으로 따져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 5파로 떨어지는 모습을 24년 초반이라고 할게요. 24년부터 26년까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돈을 다시 풀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분석한 것이 통화의 완화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침체가 생길 것인데 침체가 그냥 침체가 아니라 오파 하락의 침체, 강한 침체가 2년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망의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다. 당연하죠. 이건 지금 8월달 기준까지만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변동 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복잡계이니까 변수가 바뀌게 되면 결과가 바뀌게 될 것이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 이거에 따라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아닐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달라질 것이니 내년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와 보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현재까지 변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나오는 시점부터 저희가 포지션을 바꾸거나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직까지 이정표상에 큰 변동은 없다. 파행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변곡이냐?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등락이 조금 있더라도 구역구역 9월에서 10월달까지는 올라갈 것이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큰 의미를 못 가진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뭘 못해드리겠어요. 후원인들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변곡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없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 계세요. 떨어져 계시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도 포지션을 바꿀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주도 시황 상황을 좀 보면서 금요일 또는 토요일 아침 항상 하는 것처럼 제가 시황 방송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영상을 좀 찍었지만요. 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